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월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역시 우리의 걱정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월요일의 걱정 인형 최진영입니다. 네, 언제나 활기차고 정말 기분 좋게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만에 뵙는데 뵐 때마다 더 새해 들어서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꼭 그것도 아닌데요. 아, 그래요? 누구나 그 계획은 세우지만 항상 작심삼일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쨌든 원래 개인적으로 건강 또 저희 사무실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요. 오, 네. 사실 5년 내에 그 서초동 제1회 로펌이 되기를 하고 우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바쁘고요. 네. 원래 또 3대 목표 중에 하나는 방송과 또 변호사 업무 조화롭게 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도 이 방송에는 제가 제 모든 역량을 엑기스를 팍팍 쏟아내겠습니다. 아, 역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지금 뭐 방송과 일과 다 균형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즘에 그런 말 유행이더라고요. 워라벨,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그렇죠. 워라벨 맞습니다. 네, 일과 삶의 균형을 그럼요.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또 일과 가정의 양립도 되게 중요한데 네.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기도 한데요.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올해 그 일과 가정 잘 양립하시기를 저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가치 그렇습니다. 있는 생활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아르바이트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나 인원, 업종, 지역 등 조건에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1인 사업장에도 사실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요. 최근에 그 아시다시피 이게 한 16% 이상 올랐고 그 근거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최저임금 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도는 사업장에게 적용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그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가족끼리 하는 사업 외에는 1인 사업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다 적용된다.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일한 만큼 사실 정당하게 페이를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가끔씩 보면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50플러스들의 경우에는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후에 퇴직 수당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재취업하려면은 알아둬야 할 것도 분명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오늘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휴일 수당이라든가 퇴직 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둘러싼 소송들이 좀 많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에 부산 재판에 다녀왔었는데요. 네. 사건 자체는 보험 사건이었지만 부당해고 관련되는 임금 청구와도 관련됐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 노동법 교재 이름이 노동법이 아니고 해고와 임금이었습니다. 네. 실제 근로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해고와 임금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체불임금 청구, 통상임금 청구, 뭐 체당금 청구 등등 이 노동법 관련된 임금 소송은 정말 많습니다. 네. 사실 다가오는 지금 2월 중순이면은 설날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설날 때 가장 서러운 게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받지 못한 그런 케이스. 네. 실제로 그 케이스 그 정부가 그 전후로 해서 체불임금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번 설날은 정말 이런 그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최저임금법이 이 그 적용이 되죠. 예, 네. 그 7,530원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모든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설날은 따뜻한 설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그렇게 된다면 정말 따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다 그렇게 바라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우리 그 환경미화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였죠. 수요일이었습니까? 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에서 성남시 소속의 환경미화원 제가 알기로 한 4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이른바 휴일 근로 중복 가산금 지급 청구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법원장님이 바뀐 첫 전원 합의체 그 심리로서 그 공개 심리돼서 그 인터넷으로 그 방송까지 됐었는데요. 네. 그 원고인 환경미화원 측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일주 이 범위에 휴일이 다 포함된다라고 해서 그때까지도 이제 그 휴일 근로에 따르는 급여를 달라라고 했는 반면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는 일단 따로 구별이 돼 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휴일 근로를 연장 근무 그 근로와 그 구분해서 근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근로자 측 주장처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결국 사회적 파장이 근로 시간이 단축돼서 10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우리뿐만 아니고 근로자를 위해서도 이거는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성남시 측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휴일 가산 수당까지 중복 지급할 경우에는 이게 국가를 비롯한 기업들 부담이 1년에 7조 원이 넘는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도 사실상 그 정부가 중복 지급되지 않는 걸로 유권을 해석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붙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변론이 진행됐기 때문에 빠르다고 한다고 하면은 한 이번 봄 그러니까 한 2, 3개월 내로는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 결론이 내릴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이 내릴지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양측의 또 주장들이 좀 팽팽하니까. 근데 이번에 만약에 대법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소송이 또 잇따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소송이 네.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장이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그 관행적으로 인정된 것과 다른 그 대법원 판결이 내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번 재판에서도 대법관님들마다 상당 부분 다른 측면에서 많이 그 질문을 닭가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법관님들은 근로자 측에 유리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질문도 했는 반면에 또 그 다른 대법관님들은 그 기존의 어떤 그 관행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네.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원고 측 한마디로 그 이 성남시 환경미화원 측이 유리한 측에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관행이 크게 바뀔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근로관계되는 법령까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또 아주 그 신중히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인 사연을 한번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문자 참여 사연까지 이렇게 길게 보내주셨어요. 일단 저의 부모님이 한 사업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히 근무하셨으나 사업장은 최저임금에다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줍니다. 10년 넘게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2018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급 5천 원을 받고 계십니다. 물론 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 모든 분들이요. 식비마저 지급되지 않고 월급에서 뺍니다. 부모님께서는 얼굴 붉히기 싫어서 신고하시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또 갈등이라는 거 싫어서 그냥 참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자제분인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꼭 노동청에서 당사자와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사례로 향후 개선을 위해서 신고하는 것도 있는데 익명을 보장으로 해주고 사장이 벌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민원으로 다른 회사분들까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와, 절실하신 거죠. 참 네. 정중하신 분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이런 그 익명으로 하는 비공개 민원 이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네. 대신에 그 서류로 해서 접수하는 거는 일단 가능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신고를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동관청은 이른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네.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경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익명으로 고발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
현실적으로 사건이 처리되려고 하면은 직접 신고자가 나가서 조사도 받고 네. 그런 다음에는 또 이게 사용자도 조사를 한 다음에 사건이 다르면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면은 대질 신문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그냥 신고를 한다 해서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름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넘게 했는데 사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럴 때 있는 것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 전문가들에게 사건을 위임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해소시킬 수가 있고 더불어서 사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한 사건이 한 사건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다만 거의 유사한 사안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면은 사실상 그 선도적인 선례를 통해서 다른 어떤 그 회사에 있는 그 직원들까지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네. 점에서 사실상의 어떤 실질적인 전철을 해결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한 명이 할 것이 아니고 체불임금이 되는 여러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설령 노동조합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네. 한 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다음에 정식적으로 처리를 하면은 오히려 바라는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드립니다. 네, 제3자라기보다는 본인 위주로 서류를 작성해서 대리인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네.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최저임금을 위반하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최저임금법 6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그러니까 통상의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한마디로 서로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달리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의가 돼서 이제 뭐 처벌하지 않아주세요 해도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네. 그 임금에 관해서 오히려 특별법으로서 서로 합의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장은 처벌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담고 있는 법입니다. 네. 다만 이게 나중에 합의가 되면은 처벌 수위가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만 네. 최저임금법 위반은 합의해도 사업자가 처벌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죠? 가급적 정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이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서류 꾸미는 것도 어렵고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금 3518 쓰시는 분.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요구하는 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이분은 또 이제 자영업 하시는 입장에 사업주 입장에서 법적 기준으로 준다고 하면 사무실에서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이 사무실이라는 건 아마 인력 용역 파견업체겠죠. 그런 것 같죠. 네, 이런 경우 이것도 또 반대적인 또 걱정이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코너를 들으시는 분들이 50대 전후 특히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이른바 그 최저임금 인상의 역습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특히 이와 같은 식당 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했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해고를 하고 가족들끼리 한다. 그리고 또 이른바 견우직녀 커플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네. 옛날에는 직원을 두고 했다가 지금 직원을 해고한 다음에 남편이 낮에하고 부인은 그래서 교대를 하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법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상당 부분 이와 같은 지금 그 질문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참 많은데 네.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이와 최저임금을 못 주게 된다고 하면은 합의에도 처벌이 돼서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자영업자 특히 이른바 한계 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어떤 형사적인 그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참 있는데요. 저도 실무에 있으면서 참 법과 현실이 차이가 날 때 참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참 마음이 답답한데요. 네. 어떻게든 어떤 사업의 혁신, 어떤 좋은 아이템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좀 더 잘 되는 방법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잉여이익으로 추가적인 어떤 고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참 제가 속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네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경제가 정말 활성화가 돼서 소비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또 돈도 좀 잘 벌게 돼서 최저임금도 그냥 걱정 없이 줄 수 있고 장사도 잘 되고 또 임금도 더 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정말 올해 2018년 황금 개띠해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서로서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9980님 급여를 16개월 못 받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대표는 구속됐습니다.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5년 전에도 못 받은 급여가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분과 비슷한 사연도 또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사연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할 무렵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일부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소송을 하라고 큰 소리 치는데 온전히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이런 경우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까 문자 주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980님. 그렇습니다. 9980님 같은 경우에는 임금 채권에 소멸시효란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네. 그래서 3년이 경과한 임금 채권은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 측에서 사업인자 측에서 이거 3년 넘었어 못 줘 이러면은 법적으로 이거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5년 전에 4천만 원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엄청나죠. 그때 지금 이 방송을 좀 일찍 듣거나 주의에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소송을 통하거나 했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서 소액상권을 청구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놨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쉽고요. 아까 지금 좀 전에도 지금 뭐 10여 개월 거의 20개월 가까지 체불 임금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사적 해결 방법과 형사적 해결 방법이 있는데 형사적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이른바 진정을 하거나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임금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상담을 한 이후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 그 노동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관련되는 그 서류를 조금 들고 가면은 예를 들어서 계속 들어오던 임금 통장에 몇 개월 안 들어왔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로계약서하고 임금 지급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들고 가서 신고를 하고 진정을 하면은 지금 현재 내부 규정 같은 경우에는 진정사건 접수한 때로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경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번 더 그러니까 25일 더 연장을 해서 50일 안에는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근로노동청에다가 진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형사적인 어떤 처벌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 체불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사적으로 압박할 경우에는 많은 부분 합의를 해서 취하를 하죠.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해봤자 보통 이제 그걸 합의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케이스는 아주 금액이 큰다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보통 체불임금의 한 20-30% 정도 벌금을 내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배째라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큰 소리 친대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3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서 소장을 아주 간단하게 해서 소를 제기를 하면은 이 케이스에서는 아주 쉽게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 변호사 선임이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월 급여가 4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은 체불 임금과 관련해서는 이 국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은 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사실상 부담 없이 이 민사상 손해배상 내지 체불 임금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노동관서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해서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서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것도 해결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통상 이와 같은 지금 문의를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법률구조를 받으면은 손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소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던가 아니면 반드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어쨌거나 퇴직을 하고 나서는 3년 이내에는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4449님
근로기준법에 주 5일 근무로 돼 있는데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주 6일 근무로 되어 있지만 취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하고 있어요. 토요일에 쉬어도 연차에서 공제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토요일 근무에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과 다르다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뭐 서로 그 노사 협의를 통해서 네.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것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연장 근로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주말 근로 수당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제가 그 근로 계약서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네. 주말 근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관련되는 규정을 찾아가지고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조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6일로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근로를 시작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또 일요일은 아니고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그 노사 합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상 그것이 강제된다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어떤 그 맥락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서 조언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네.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상 문제 삼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만 급여란 측면에서 그 급여를 지급하는 그 주중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그 어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4518님은 4대 보험 가입 전에 일했던 것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는 전체적인 맥락과 관계없이 딱 얘기해서 네. 지금 4대 보험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아르바이트라든가 비정규직으로 이제 그 했던 기간이 있었고 네. 아마 지금 4대 보험이 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라는 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아르바이트생들도 시간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이후면 자동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던데.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네.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네. 근로계약이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설령 그 전이라 한다 하더라도 임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라고 한다고 하면은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8897님 최저 시급과 최저 월급은 다른가요? 저희 회사에서도 월급을 30날로 나누면 최저임금을 한참 못 받는 누님들이 많아요. 이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지금 그 최저임금을 벗어나기 위한 편법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연봉제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고 더불어서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가족끼리 하는 기업 이외에는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그것을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급으로 나누어서 환산했을 때는 만약에 그 최저임금법이 미만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분명히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 소지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8879님께서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뭐 국민연금과 보험 관련 문자를 주셨는데 8879님, 네, 질문하신 내용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주신 질문은 오늘 이 시간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걱정 말아요 그대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님 출연하실 때 그때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질문은 다음 주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879님 다음 주 월요일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받지 못한 임금 또 최저임금과 관련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그 질문과 또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오늘 다 소화를 전혀 못했어요. 변호사님 어쩜 좋죠? 네. 저도 준비하는 게 무지하게 많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2주에 또 뵙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다음 주죠. 그러니까 2주 후에 우리 변호사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한 번 더 복습하셔가지고 2주 후에 뵙죠. 네. 엑기스 뽑아서 다음번에 더 많은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셔서 너무 행복한 월요일이었고요. 그 가운데 저희가 또 아쉽지만 다는 못 드리고 몇 분께 추첨을 통해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당첨자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